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였다며 적법성을 주장했죠. 이제 경찰의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법적인 요소들 다뤄보죠. 안지성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 발표한 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있었는지요?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네. 뭐 하야나 조기 퇴진은 없다. 일단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뭐 이 자신이 이제 비상계엄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야당에 대해서는 뭐 반국가단체로 규정을 하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좀 강하게 좀 밀어붙이는 기세가 보였습니다. 또 이제 뭐 이제 광란의 칼춤이라는 좀 자극적인 표현도 쓰기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행위가 어쨌든 통치 행위였다. 그래서 예. 정당성이 있는 행위다. 내란이 아니다라는 데 좀 주안점을 둔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어요. 예, 예.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라고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네. 이 내란죄가 아니다. 그 근거가 뭐라고 좀 보시고 있나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근거로는 일단 행정사법의 국가기득이 마비가 됐다. 네. 그러한 기능의 마비가 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헌법상 법률상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다만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이제 이미 다 알고 주지하고 계시듯이 이제 뭐 비상계엄이라고 선포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권한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윤 대통령은 자신이 어쨌든 내란 행위는 아니었다,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라고 변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이제 법적인 요소들로 봤을 때 네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들, 특히나 이 계엄이 통치 행위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법적인 요소들 사실 뭐 하나하나 따져볼 여지들은 많이 있겠지만 전반적인 것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런 주장들 받아들여질 가능성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일단은 통치 행위라고 하는 어떤 이 키워드 자체가 그 전날 있었던 윤상현 의원의 어떤 거기서 나왔던 것이거든요. 네. 그 뭐 두 분이서 어떤 뭐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냐 이런 의문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윤상현 의원이 지적했던 그 판례,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담화에서 얘기했던 그 판례 자체가 통치행위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 부분에서 판례를 좀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판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사, 이러한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그다음에 말씀드리면 그렇다 하더라도 사법권의 어떤 이 자제가 너무나 과해져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통치행위라는 어떤 개념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중간 부분만 인용을 해가지고 이것은 통치행위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법권이 자제가 돼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주장이고 저도 뭐 법률가의 사람으로서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을 때 윤석열 대통령도 그리고 법률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주장을 대국민 담화에서 어떻게 보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또다시 통치행위라고 하는 어떤 이 키워드를 운운하면서 다시 얘기를 꺼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실망스럽고 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최대한 좀 법적인 요소를 위주로 좀 말을 하고 싶은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률인이란 말이죠. 네네. 하야가 아니라 법리 다툼을 선택하는 쪽으로 지금 가는 모양새인데 예. 승산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걸로 보입니까? 글쎄요, 어떤 승산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쪽으로 간다 이런 취지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기 퇴진, 하야는 스스로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탄핵은 이제 뭐 들어오게 되면 자기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탄핵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난 끝까지 버티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읽힙니다. 네, 그리고 오늘 담화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윤 대통령이 당시에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네. 그간 며칠 사이에 나왔던 여러 가지 증언과 진술들, 이야기들에 따르면 특히 군 간부들의 이야기들과는 조금 배치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 헌법재판소로 가야 하는 걸까요? 일단은 당연히 수사를 통해서 먼저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저는 이미 입증이 많이 됐다고 봅니다. 예. 이 당사자, 그러니까 지휘자,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인데 네. 나는 이런 지시를 윤 대통령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무수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지시를 했다고 하는 사람 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국회 출입을 막은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너무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진술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부터 이미 나온 상황이라서 윤 대통령의 그런 부인 진술 자체가 어떤 큰 증명력을 가지고 있을지는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자, 지금 지켜보고 싶은 거는 사실
뭐 헌법재판소 얘기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6인 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현재 6인 체제인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만 이제 그 김지숙 이제 방통위원장 사건 때문에 이제 해당 이제 정족수에 관한 해당 조항 23조 2항이 지금 가처분 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 예. 7인 이상이 꼭 이제 안 되더라도 심리 자체는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6인으로도 당연히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진행을 할 수는 있는데 네. 심리는 가능한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중대한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여당 차원에서도 남은 이제 최대한 빨리 이제 국회 추천위원을 통해서 이제 헌법재판관 결원을 보충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만약에 그러한 사정이 뭐 야당의 비협조로 이제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심리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는 그래도 빨리 네. 좀 충원이 돼야 된다. 그리고 6명 만장일치로 지금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그렇죠. 부담이 있어서 그 부분은 빨리 좀 보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서 이런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시기적으로? 국회 추천 지금 재판관이 결론인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뭐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더는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겁니다. 제가 하나 걱정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추천함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이 좀 대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의견이 조율이 안 되면 그로 인해서 또 시간이 끌리고 그런 예. 과정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압도적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리고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의 어떤 뭐 야당의 동의를 안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좀 협치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이 모든 절차, 즉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서 탄핵에 네. 관련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어야 가능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 토요일에 표결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네네. 우선은 간단하게 그 절차가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가결이 되면 그 즉시 일단은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가 됩니다.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이제 그 공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180일 내에 이제 탄핵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6인 이상의 이제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게 되고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라고 예. 한다면 이제 60일 내에 재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탄핵 소추안 가결이 역사상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죠. 네. 또 얼마나 걸렸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국민들 여론이 근데 좀 이 상황과 좀 많이 다른 게 그때는 탄핵 사유가 되는지가 사실은 치열하게 좀 다퉈졌었습니다. 예. 뭐 지금 이제 돌이켜 보니까 사실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당시에와 지금 돌이켜 봤을 때를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 계엄 내란과 관련된 것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된 거는 사실은 같은 탄핵 사유로 보기에는 좀 많이 무리가 있거든요. 지금은 대부분의 법률가들이나 국민들이 이게 탄핵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탄핵 사유는 당연히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얼마나 좀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느냐 그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뭐 인원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는 네. 한데 뭐 전반적인 여론을 말씀해 주셨다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도록 예. 하겠고요. 또 이게 어쨌든 가결이 되려면 제적 의원수 300명의 3분의 2 이상 200명이 또 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네. 부분이 있음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지만 지난번 표결 때는 200명이 또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네. 이번에는 200명 이상이 이제 가결이 돼야 지금 말씀하신 모든 과정이 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계속 지금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게 개별 의원들도 지금 뭐 기자회견들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내부에서 계속해서 분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이제 탄핵 의결에서는 이제 공개적으로 지금 찬성하겠다고 지금 돌아선 의원들도 몇 분 계시고 그래서 8표가 채워지느냐 안 채워지느냐의 싸움인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예. 더 이상 버티는 것은 좀 무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무난하게 좀 탄핵이 의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표결은 이번 토요일 모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이고 이번에는 좀 수사 상황을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네. 경찰 투톱이죠.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을 했습니다. 예. 우선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두 분 다 뭐 이제 이 내란과 계엄에 관여된 형인데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인은 나중에나 알았다 이렇게 부인을 처음에 했었다가 추후에 경찰 조사를 밝혀진 것이 그 전부터 이제 좀 깊이 관여가 돼 있었고 심지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A4 용지 같은 어떤 문서와 함께 구체적인 지시까지 하달을 받았다라는 걸로 지금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어쨌든
국회를 통제한 핵심 인력은 뭐 이제 군인들도 쪽도 있겠지만은 경찰들이 사실은 국회 정문을 막 막아서면서 바리케이를 치면서 국회의 어떤 권한을 일시적이나마 좀 봉쇄하려고 했던 것이 있고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라서 예. 그 이제 그 지시가 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해당 인원에 대해서 지금 내란 공모가 지금 공모와 이제 주도해서 지휘를 했다 이런 혐의로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김용현 전 장관,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이어서 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구속 심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인데 네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김용현 장관 때도 그랬지만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 사실 정확한 법률 용어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입니다. 그렇죠. 그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장을 발부를 고민하고 있는 판사가 해당 피의자를 불러다 놓고 자세하게 묻는다라는 절차의 의미에서 신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연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한다. 이게 포기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 사실 저도 뭐 형사변호를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예. 제 의뢰인 중에 영장 실질 심사 포기하겠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판사가 묻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그 신문의 대상, 객체가 되는 피의자가 나 이거 포기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닌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용현 법무부 장관부터 해서 더구나 지금 서울경찰청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신문을 포기하겠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형사소송법과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그 기조가 계속 깔려 있다고 좀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포기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굳이 순회한다면 영장 실질 심사, 구속 전 피해자 신문 절차에 출석하지 않겠다 정도로 이해는 되는데 네. 과연 그렇다면 본인이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구속영장은 발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이 두 사람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안가에서 만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 거기서 지시사항이 적힌 A4 용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시켜서 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그걸 받았기 때문에 이거 공범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것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뭐 윤 대통령 지금 예. 수계로 분류가 되고 있는 윤 대통령과 어떤 서울청장과 이제 경찰청장 이 두 사람의 지위를 공범으로 볼 수는 없겠죠. 같은 지위에 있다고는 당연히. 근데 이제 그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점의 핵심적인 증거로 기능할 수 있는 게 이 A4 용지 한 장입니다. 이 사실 A4 용지 한 장을 전달받았다라고 하는 이 진술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현재는 확실하게 증명력과 증거 능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서 이 사실까지는 인정이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가 있었고 이 지시를 받은 경찰청장이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행동에 대한 것까지는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검찰도 지금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네. 오늘 오전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어요. 예.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선포가 됐을 당일에 그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조규홍 장관인데 당시 국무회의에 대한 재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좀 다른 정황 증거 같은 것들을 수사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국무회의, 즉 이제 내란의 핵심인 계엄 선포에 누가 관여했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게 국무회의인데 예. 국무회의의 회의록이 지금 없다고 없다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의 참석자들을 일일이 다 불러서 진술 맞추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그나마 지금 조경훈 장관을 제일 먼저 부른 이유는 조경훈 장관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나마 국무위원들 중에서 반대를 했다고 그나마 제일 강하게 반대를 했다라고 알려진 위원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혐의가 제일 적은 조기훈 장관을 먼저 불러서 네. 이른바 내부자로서 조사를 하면서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른 국무위원들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먼저 좀 파헤쳐보고 그에 대해서 이 입장이 정확히 밝혀지고 나면 다른 국무위원들을 또 소환해서 불러서 진술을 맞춰보는 그런 작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 어제 국회에서 이 국무회의에 대해서 뭐 절차적 실질적 하자가 있었냐는 것에 뭐 그런 것 같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뭐 동일하시는 바입니까? 그렇죠.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고요. 이거는 사실은 처음에는 저희가 잘 알려기 전에는 뭐 국무회의를 거쳤는지 안 거쳤나 이것도 사실 쟁점이 됐지만 예.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거쳤다고는 보이긴 합니다. 다만 심의라고 하는 것 자체를 거쳤는지는 좀 의문스럽고요. 뭐 줄줄이 오면서 나왔어요 하다가 뭐 이렇게 대통령이 화내고 뭐 비상계엄 하자 이렇게 된 걸로 보이는데 예. 그걸 과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볼 수는 있을지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 자체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경찰과 검찰 모두 압수수색을 한 곳이 있는데 네. 바로 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한 이 수방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군 간부들이 사용하는 이 비화폰에 이제 핵심 증거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대목인데 네. 이 부분은 좀 어떤 증거가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사실 비화폰이라는 게 저도 뭐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처음 접한 개념이고 저도 써본 폰은 아니라서 네.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비화폰은 알려져 있기로는 뭐 이제 감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통화 녹음도 되지 않는 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폰에 대해서 사실은 압수가 된다 하더라도 포렌식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통화 내역, 지금 사실은 뭐 누가 누구랑 언제 통화했냐 자체도 다 서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통화 내역 자체가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도 아주 유의미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비화폰이 지금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네. 그 통화 기록은 이제 입력이 되지만 네. 녹음이 안 돼서 어떤 네네. 내용이 오고 갔는지는 좀 파악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많은데 그렇죠. 뭐 잘 모르신다고 사용해 보신 적은 없다고 네네. 하셨지만 이 부분이 좀 그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 처음에는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라고 다 진술을 통일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언제 누가 언제 통화를 했다. 그러면서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화폰의 통화 내역을 통해서 적어도 언제 이제 누가 누구와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만 알려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단서로 해서 이제 앞으로 이어질 수사에서 피해자들을 소환하면서 이때 무슨 내용의 통화를 했느냐까지는 물어볼 수는 있겠죠. 뭐 속보에 따르면 경찰이 국방부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비화폰을 확보했다라는 소식도 네네.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지금 구속돼서 이제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예. 어떤 내용들 좀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게 될까요? 일단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알려진 바로는 뭐 휴대폰을 3번이나 바꿨다고 하면서 증거인멸 네. 시도를 여러 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 내란 행위 중에서 비화폰을 사용을 했고 비화폰은 공용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네. 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멸 조치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근데 지금 김영헌 국방부 장관 얘기하는 것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포고령 작성에도 대통령이 관여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화폰을 통해서 밝혀진다고 한다면 특히 대통령과 언제 통화했는지 계엄 이후에 그다음에 해제 의결 이후에 언제 통화했는지가 밝혀진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까지 이제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경찰에서 네.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지만 사실상 무산이 됐고 네네. 오늘 또 간 것으로 뉴스가 전해졌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매일같이 시도하고 무산되고 이런 일이 또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이제 이러한 국가기밀시설 같은 경우는 책임자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 그렇죠. 외에.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사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건데 제가 잠깐 뭐 타 방송사에서도 언급했던 부분이 있지만 이 해당 조문 같은 경우는 특정 수사기관이 어떤 권력기관에 대해서 수사를 빌미로 정말 좀 고도의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정보를 빼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사태를 앞두고 만들어진 조항이 아니라. 그래서 근데 예. 지금 더구나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어떤 뭐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농단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예. 내란 혐의입니다. 그리고 그 주된 피의자를 대통령으로 지금 주목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에 따라서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뭐 대국민 사과는커녕 계속해서 이러한 정당한 압수수색 절차마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방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안타깝고요. 최소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실에서 조금 협조를 해서 빨리 증거 확보가 될 수 네.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법적인 내용들을 지금 변호사께서 나오셔서 많은 말씀해 주셨어요.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내용들 쭉 지금 찾아가시면서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고 뭐 이해되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이제 저희 뭐 탄핵 소추안 표결도 남았고 하잖아요.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법적인 내용도 시청자분들이 보면 좋겠습니까? 뭐 사실은 속보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법률가인 저조차도 사실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시국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더 오죽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조속한 전국 안정이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사실 뭐 어저께도 얘기했던 것은 조속한 하야가 답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오늘 대통령 담화를 볼 때는 사실은 그런 것은 기대하기는 어려워서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남은 것은 어쨌든 이 사태 수습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좀 탄핵 의결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법적인 자세한 내용들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